안녕하세요. 주식 국견인 문견호입니다. 네, 오늘은 리튬 플러스 약간 번외편으로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 친구 흥민이가 같은 세력에게 또 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충분히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주식시장에서. 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세 분, 회원에 가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혜영님, 그리고 건건대나이님, 그 다음에 제레미 킴님, 이렇게 서포터즈도 해주시고, 이제 책 섹터 이슈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확장할 수 있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회원도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보답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다이나믹 디자인이 상한가를 갔어요. 최근에 뭐 주가에 대한 이렇게 등락률이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21억밖에 안 되죠. 되게 신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분석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회사는 타이어 회사입니다. 타이어 회사. 타이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뭐 NFT나 이런 것 쪽으로 다른 쪽으로 사업을 갖다가 확장을 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야 얘들은 경쟁력이 떨어졌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쪽으로 하려는 전형적인 우회상장 잡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매출액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점점 갈수록 거의 반토막 났고, 그죠? 부채 비율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정상이 아닌데 여기 보시면 반짝 보이는 게 있죠. 유보율이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BPS 청산 가치는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EPS도 완전 심각하죠 지금. 자,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계 자료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30대 1의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발행 주식 수가 여기서 30분의 1 토막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또한 30분의 1 토막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감자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주식 수량을 확 줄여버렸죠. 그럼 주식 수량이 확 줄었다는 건 뭐예요? 품절주로 다가갔다. 그죠? 그러면서 주식 수량 준 만큼 주가는 곱하기 3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과거에 했을 때 234원이었던 게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어쨌든 뭐 6,37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 곱하기 30 하면은 이 가격이나 이 가격이나 지금 똑같은 거죠. 상한가를 갔다는 착시 효과만 있을 뿐. 그러면은 감자를 하고 나서 주가는 또 엄청나게 빠졌다는 얘기예요. 감자 후에도 30% 이상 빠졌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 220만 주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 그냥 상한가 가격으로 곱해보면은 141억으로 자전거래도 하고 상장회사의 상한가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이 회사의 가치를 이제 시장에 알린 거죠. 가치를 알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있어 뭐 이 정도 나라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라는 거를 시장에 알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이 발행 주식 수가 520만 주로 줄었잖아요. 오늘 220만 주가 거래됐다면 한 거의 반 정도는 돈 거죠. 자, 어쨌든 왜 돌았는지, 왜 상한가에 갔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공시가 났는데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여기 전환사채를 인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자본금이 31억 정도인 회사예요. 31억 정도인 회사이고 위치를 보니까 여기 서울 사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이제 경부고속도로 들어오는 신논리역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이 허름한 건물. 이 허름한 건물의 한 칸에서 이 필라델피아라는 투자조합이 있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이제 CB를 인수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변동력 보이시죠? 전환사채 이제 전환가 조정한 후의 가격이에요. 3,375원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를 합쳐서 하면은 192만 주 정도. 아까 전체 윤통 주식수가 한 520만 주잖아요. 그럼 아무리 봐도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전환을 했을 때 25% 정도의 지분 희석은 될 거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최대 뭐 지분 희석이 된 이유로 본다 하더라도 전체 주식에서 한 20% 정도의 지배력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향후에 이 회사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도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192문즈 20% 정도에 되는 지배력을 가져오는데 65억을 썼어요. 31억의 회사가 65억을 썼다. 뭐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환가액의 조정. 얘들이 감자를 하고 나서 4,600원이던 게 주가가 쭉 빠졌으니까 아까 234원이던 게 감자 이후에 120 몇 원으로 가니까 전환 조정을 해가지고 3,375원까지 간 겁니다. 곱하기 30 하면은 어느 정도 단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정 후에 전환 가능한 수시수 이 정도. 당연히
주가 차익도 보고 지분도 더 늘리고 전환 자체가 이렇게 좋아요. 이제 안 되니까. 자, 최대주를 봤더니 EV 첨단 소재,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 아, 끄덕끄덕 되죠. EV 첨단 소재 여기 나왔구나. 끄덕끄덕 첨단 소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보유 주식을 보니까 아까 그 두 사람이 들어오면 192만 주. 얘 둘이 합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66만 주. 필라델피아가 보유 주분이 높죠. 필라델피아는 알고 들어왔을까요? 이 EV 첨단 소재와 리튬 플러스의 투자 관계를 뭐 아마 그렇겠죠. 자, 어쨌든 전환을 하고 나서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에서는 계속 장내 매도를 합니다. 장내 매도를 하면서 약 10억 정도의 차익을 받네요. 차익을 받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반대로 11을 15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10억을 갖다가 벌고 15억짜리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더 이득이겠죠. 이 5억의 차이가 더 수익이 커지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전체적인 전환사채의 내용을 봤을 때 400억 정도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전환 가능 주식수는 이 전환가액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갔을 때 훨씬 더 많은 전환 가능 주식수가 된다. 근데 대략적으로 봐도 520만 주가 아니라 610만 주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유통 주식수보다 약 2배는 될 거다. 약 2배가 된다고 하면은 한 10만 주, 아니 100만 주 좀 더 되겠죠. 근데 100만 주 좀 더 되면은 평균적인 회사이다. 이런 마법을 갖다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걸 한번 볼게요. 요렇게 얘들이 세력 지도에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흥민이가 한번 더 당할 수밖에 없느냐면은 과거부터 주식을 한 사람들, 특히나 단타를 친 사람들은 이 종목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화이브라더스라는 전설의 엔터 종목, 이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로 바뀌었고, 세미콘라이트 역시나 전설이죠. SL 바이오닉스, 액트, 이게 EV 첨단 소재,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와 IMC, 다이나믹 디자인, 이런 식으로 가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첫 번째 사명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등락이 엄청나게 심했던 작전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당했던 사람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또 움직였을 때 같이 들어와서 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미콘라이트 물린 사람이 SL 바이오닉스 또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액트에서 당한 사람이 EV 첨단 소재에서 또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단타만 친다고 했을 때 사업보고서를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이 회사고 이 회사가 저 회사인지 잘 모르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THQ가 간만우했다는 거, 그 다음 뭐 야벡스, 이런 게 1년 동안 이름을 2번이나 바꿨다. 이걸 제가 주식시장에 2천 몇 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모두 다 사명 변경을 했다. 두 번째, 관련된 사업이 없다. 모두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이 없습니다. 이거 엔터, 이거 LED, 이거 연성기판 FPSB,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뭐 그 선반기계, 그리고 이거는 타이어, 연관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우회 상장을 해가지고 아무런 기업의 관련성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 세 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자신 거예요. 보면은 뭐 타이어 회사에도 같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LED 회사에도 같이 있으시고, 선반기계 회사에도 같이 있으시고, 뭐 FP 그 연성기판 회사에도 같이 있으시고,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데 결국엔 이겁니다. EV 첨단 소재 리튬 플러스, 그리고 EV 첨단 소재의 자회사 다이나믹 디자인. 이게 오늘의 상한가의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적으니까 미리 매집을 했다면은 품절주 이미 들어갔겠죠. 그러면 향후에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단지 이슈만으로. 아마 유튜버들도 한몫을 하겠죠. 이런 거 사시라고
엄청나게 뭐 폭발된다, 뭐 세력이 들어왔다, 매집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사업 목적의 변경의 세부 내역을 넣습니다. 목적 추가. 엔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4가지 종목을 넣습니다. 14가지 종목. 이미 엔터에서는 경쟁력 없다고요. 인정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 또 EV를 도와서 어떤 그 수산화 나트륨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 첫 번째는 그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전환사채를 갖다가 무작위하게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차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발행을 하고 고점에서 팔아먹고 그와 동시에 여기서 발행을 한번 하면서 주가 떨어뜨리면서 여기 전환하면서 차익을 보고 올려서 팔아먹고 다시 발행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과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늘어나다 보면은 전환사채 하는 만큼 유통 주식 수가 요만큼에서 시작을 해도 이렇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져요. 원래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까지 막 커지는 거죠. 커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작전을 하려면 적은 주식으로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다이나믹 디자인처럼 감자를 해버립니다. 감자. 당연히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으니까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기보다는 사채에 대해서 이제 주가 조작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죠. 본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재무는 나빠지고, 재무가 나빠지니까 감자라는 이름으로 혹은 주식 병합이라는 이름으로 유통 주식 수량을 확 줄여버리는 겁니다. 확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사명 변경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등락이 심해지겠죠. 그때 뭐 과거에 있었던 A라는 종목에 당했던 흥민이가 요 똑같은 A-한테 또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다이나믹 디자인을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감자를 하고 나서도 빠지면서 여기서 전환사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모습. 그러면서 유통주식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매집을 했고 여기서도 알게 모르게 매집을 했겠죠. 그래서 올리는 순간부터 이제 모든 것들은 차익을 보는 겁니다. 어떤 것과 함께 EV와 함께 플러스 리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매집됐던 사람들, 아까 필라델피아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차익을 보겠죠.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뭐 사실 이건 추천드리기도 애매한 건데 그냥 대략적인 그림은 뭐 항상 그려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이유 없이 탄력을 받았다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높겠죠. 하지만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한번 하면은 버릇이 되니까요. 왜냐면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처음부터 경영을 통해서 뭐 어떻게 정상화 시키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이렇게 주가 이렇게 전환사채에 노름을 하면서 띄웠다가 팔아먹고 중간에 거리정지 당한 적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무조건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러면서 이제 유통주식수가 어마어마하게 이럴 때마다 불어나니까 감자를 통해서 혹은 주식 병합을 통해서 진행을 해버리는 거죠. SL 바이니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액면 분할이 있잖아요. 그죠? 액면 분할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수량을 계속 줄여버리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죠. 수량을 조절을 하면서 계속 딜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트도 이렇게 여기도 무조건 우하향이잖아요. 이런 회사를 사시고 싶으신 거예요. 뒤로 돌려보시면 끔찍하죠. 여기 있을 때부터 한 번도 없고 단지 테마성으로 또 띄웠다가 중간에 한번 거래 정지당하고 올렸다가 여기서 또 팔아먹고 전환사채하고 팔아먹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유상증자 중간중간에 계속 여기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자, 뒤로 돌려보세요.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흥민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민이는 이거를 뒤로 돌려보지도 않고 그때그때 차트만 보거든요. 수급만 보고 들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오씨 오늘 수급 터졌어 이제 더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들은 여기서 한번 털어먹고 유상증자 이제 발행을 하고 액면 병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식 거래량을 줄여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 뭐 남았나요? 액트 EV 첨단 소재. EV 첨단 소재 역시 똑같죠. 뒤로 돌려보면 그죠? 항상 이렇잖아요. 계속 올렸다가 전환하고 올렸다가 전환하고 여기서 또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번에 수산화 리튬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 번 올렸다가 눌러주는 모습. 거래량 오늘 엄청나게 터졌죠. 엄청나게 터졌다는 거는 올린다는 세력이 어떻게든 있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뭐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왜냐면 뭐 공시 같은 경우를 보고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굳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뭐 세미콘 라이트 아까 있었던 거, 넥스턴 바이오. 넥스턴은 똑같죠. 이것도 선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이오를 더 붙여서 주가에 계속 우하형만을 노린다. 21년도에 뭐가 있었나봐요. 뭐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올렸다가 계속 빠지는, 이거 가지고 계셔보세요. 1년 사이에 90% 손실이에요. 90% 손실. 뭐 안 하는 게 낫죠. 이런 거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 말씀을 드리지만, 안정적인 걸 사거나 그리고 내가 이걸 왜 샀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멤버십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전달드릴 때 확실히 이게 어떻게 될 거고 향후의 전망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손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내가 어디에 엮여 있는지도 모르고 분석도 안 되고 뭐가 어떻게 안 되다 보니까 하락할 때마다 불안하죠. 그래서 계속 평단 낮추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물타기를 했다가 올랐을 때 여기서 팔면 괜찮은데, 또 사람 욕심이 그렇게 안 돼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서 존버를 하면 그때부터 세력은 귀신같이 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물타기하고 또 올려서 아, 이제 먹고 나와야지, 3, 4번은 먹고 나온다 이랬는데 쭉 빼면 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평단가는 절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지 마시고 차라리 학원비를 내고 저희 도움을 받으셔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인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내가 돈을, 제가 그 알려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내용들도 많고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주식에 관심이 있지만 주식이 돌아가는 원리나 그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종목명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종목이 일단 물리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 되는 거죠. 내가 이 종목은 그 회사 CEO보다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바이오 하나 물렸어. 바이오 하나 물리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주구장창 바이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의학이론 공부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바로 알아요. 왜냐면 제가 뭐 의사나 약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한 기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전을 무시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코오롱 티슈즈니 같은 경우에 관절이 재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절은 재생이 안 됩니다. 관절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관절이 다치면 인공관절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허위 조작으로 나중에 돼서 거래정지, 상장 폐지가 이어진 거죠. 그리고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무슨 똑같죠. 무슨 폐를 호흡을 통해서 뭐 어떻게 그 타겟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말도 사실 안 되는 거였고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얘기가 돌아서 이런 식으로 물리고 나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 회사가 삼성전자처럼 좋은 회사라면은 매스컴에서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만큼의 궁금증은 다 해소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그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공부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과연 사업보고서를 얼마나 해석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이 좀 길었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똑같은 기업이라도 이렇게 사명을 계속 바꾸면서 시장에 등락을 준다면 여러분들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단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타가 주로 되는 투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0번 중에 한 번이 가장 늦게 오면 다행인데 제일 먼저 오면은 그냥 한 번에 망하는 거고, 만약에 제일 늦게 왔어요. 그럼 99번으로 번 돈 다 날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이런 그래프나 그죠? 차트, 보도자표, 보도 차트 이런 것들 다 통계 기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거는 통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한 방에 가는 건데 그 통계에서 벗어나는 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게 재무적인 요소 그리고 그 회사의 경쟁력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